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무직자 대출 가능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홍티 경매 그 대출 관련해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소개해 드린 대로요, 소득 증빙이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갑자기요, 그 정부에서 뭐 DSR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요. G10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요, 국가별로 이제 서로의 은행에 대한 감독 기준을 공조하고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 이제 BIS라고 들어보셨죠? 예, 뱅크 포 인터내셔널, 이제 세네멘트라고요. 국제결제은행의 이제 자본규제 원칙이 세계 경제 이제 메이저 국가 총 27개국에서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포함돼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모기지 금융위기, 왜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이후에 출범시킨 이제 BGL3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 산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 그러니까 자본규제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2013년 12월부터 도입돼가지고요, 자본 건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DSR 강화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 그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이 이제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분들하고요, 또 소득 증빙이 또 어려운 무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부분들께서는 이제 은행의 기피 대상 1순위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낙차로 이제 낙찰 물건을 담보로, 아니 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답답하시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렇다고 해도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가끔 걸려오는 전화 있거든요. 070 또는 뭐 1600 뭐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뭐 대출 승인됐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직자 가능합니다. 이율은 뭐 2%입니다. 전부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아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정말 아까운 돈 날리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그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전화해서 은행이다 이런 거 전부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제 법인 매매 사업자만 가지고도요, 낙찰후에 충분히 대출 80%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법인 매매 사업자도 방공제, 즉 방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지역도요, 예를 들어서 빌라를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이제 80%, 그러니까 8천만 원 대출 받을 때 반공제가 한 3천만 원 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은 이제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하는 겁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요, 이제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이제 자금이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그 부동산을 위탁을 받아가지고요,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신탁이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내 거 아니라 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홍티의 제자 분의 낙찰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대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보이시죠? 2018-515-21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3호 맨션 다세대 빌라인데요. 감정가가 1억 2,100만 원이고요. 낙찰가가 9,317만 3천 원. 그런데 2등 가격 보이시죠? 2등 가격이요, 9,3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원 차이로 1등이 됐는데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컨설팅을 제가 진행해 드렸고, 또 저희 그 아장내기 홍티경의 제자분들의 낙찰 사례를 제가 지켜봤는데 3,000원 차이의 1등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일단 낙찰가의 92%인 8,570만 원이 이제 신탁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92%가 나온 이 담보 신탁의 장점은요,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뭐 등록세라든가 인지세라든가 지방교육세 이런 세금 납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신탁 수수료가 한 0.2에서 한 0.6%로 발생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죠. 일단 담보 신탁된 부동산은요, 이제 원칙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탁회사가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체결을 하려고 하면은 신탁회사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아무래도 좀 계약을 망설이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애초에 이제 그 대출할 당시에 이제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할 시 이제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 이제 명확한 어떤 계약 내용을 명시하고요. 향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뭐 서로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뭐 이행에 수반하는 그런 계약을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가 있고요. 단타 매도에는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어찌되었든 이제 대출이 92% 실행된 만큼요. 뭐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존재하겠죠. 자,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자금이 넉넉하다면 뭐 굳이 신탁이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홍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요, 나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이자의 어떤 범위 안에서 모든 뭐 대출이든 진행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야, 억울하면 부자 돼.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러워하는 쪽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렇다면요, 바로 자책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두 가지, 돈과 직장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해도요, 자신감과 의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100%의 그런 뭐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기만 내가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하면, 단숨에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는 정말 내가 하기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적은요, 주변이 아니고요, 바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의기소침과 나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티가 얘기하는 거요, 절대로 그냥 수박 겉핥기 아니고요, 그냥 떠드는 거 아니고요, 홍티의 제자분의 낙찰 사례와 대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정말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들 뭐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난 있을랜다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깨 딱 피시고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참신하고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